자, 2학기 기말고사 내신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확실히 2학기 기말고사, 이제 모의고사로 봤을 때 한 11월 모의고사쯤 되니까 난이도가 2학기 중간고사라 그러면 보통 이제 6월 모의고사 또는 나아가서 9월 모의고사 이렇게 시험 대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11월 모의고사쯤 되면 확실히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문장 해석하는 1차원적인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돼. 확실히 내용 자체가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자세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 위주로, 충실히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자, 가자. 자, 22번. 일단 주제 먼저 보자. Negative effect of student of confidence on school life. effect of A on B. 여기 나와 있다시피 effect of A on B 하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 즉, 학생들의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건 조금 이제 자만심이랑도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 자만심 또는 지나친 자신감이 학업 성적, 학교 생활, 특히 학업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실 지나친 건 다 안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장 볼게. 자, 원. 일반적으로 이제 주어 자리에 원이 나오면 대명사로도 사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people 정도 이해하면 될 거야. 자, 사람들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뭘 궁금해하냐? 어떤 이유가 있을까? 무슨 이유? 학생들한테 있어가지고 지나친 자신감, 즉 자만심, 우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자신감인데 그걸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장을 처음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 그치? 다시 한번 들어갈게. 자, 사람들은 궁금해할지도 모르는데 뭘 궁금해하느냐? 이유가 있나? 어떤 이유? 학생들한테 있어가지고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 be concerned about, 걱정할 이유가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됐지? 자, 어쨌든 after all, 어쨌든 자신감이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감이라는 것은 종종 긍정적인 특징, 긍정적인 어떤 면으로 여겨지고 간주되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 말이지. 됐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overconfidence야. 지나친. 자, 그 다음 문장. 사실상 분명히 자신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는 대대화를 보여주고 있어. 대대화가 뭐냐?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야? 어떤 학생들?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학교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학생들은 지나친 자신감이 아니잖아. 그치?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자신감이야.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업 성적에 있어가지고 특히 시험에 있어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또는 더 좋은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경향이 있다라고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됐지? 누구보다? 자신감이 적은 학생들보다. 가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연구가 뒷받침돼 있어. 하지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잖아. 어떤 자신감이었어? 과도한, 지나친 자신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왜? 지나친 자신감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자, 그렇긴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 또한 stem from, 나타나다, 생겨나다, 유래되다라는 뜻이야. 부정적인 결과 또한 생겨나더라. 어디에서? 일반적인 자신감 아니면 지나친 자신감? 당연히 지나친 자신감이겠지. 자, being too confident in the classroom, 학교에서 또는 학교 교실에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결과 또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어? 왜 그렇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되겠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야? Who are overconfident.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 뭐에 대해서? 뭐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어찌되었건 학교에서, 지금 칼리지는 대학교야, 성공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동사 end up ing. 무슨 뜻이야?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Feeling more disconnected. 좀 뭔가 단절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뭐 지나친 자신감, 즉 자만심을 갖게 되면은 주변의 친구들이 잘 어울려고 하지 않잖아. 잘난 척만 하는데. 됐지? 그러니까 feeling more disconnected. 뭔가 좀 단절된, 좀 더 단절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많은 환멸감을 느낀다. disillusion하면 환멸감을 느끼는 정도에서 하면 돼. 자, 다시 볼게.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더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환멸감을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이지. 누구보다 더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적절한 기대치, 나에 대한 기대치, 나에 대한 자신감, 즉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더라 이 말이지. 됐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odest는 최상급이 아니야. 적절한이란 뜻이야. EST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최상급으로 해석하면 안 돼. 원래 이렇게 생긴 단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자,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것은 또한 그럼 뒤에도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또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잘못된 인상이겠어? That they are fully prepared for the test.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남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너무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면 나 완벽해, 준비가 완벽해 하다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소홀하게 되겠지. 됐지? 근데 왜 소홀하는 거야? 이미 준비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야. 즉 잘못된 인상을 남겨주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상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한번 볼게. 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감정적으로도 좀 단절된 느낌을 느끼게 되고 환멸감을 느껴. 됐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아. 왜? 자신들이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완전히 준비했다는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도 시험 점수가 안 좋겠지. 감정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둘 다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학생들인데 이번에는 어떤 학생들인 거야? 상대적으로 정확한 인지, 정확한 기대치, 바꿔 말하면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erception은 앞서서 봤던 뭘로 보면 되냐면 expectation, 기대치, 나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확하고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됐죠? 그 다음 문장의 동사가 뭐야? tend to use more effective study habits. 좀 더 효과적인 학습 습관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험에서도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됐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 regarding 뭐와 관련해서 학습에 있어서 그들의 어떤 발전 단계, 진화 단계, 프로그레스,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정확한 또는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학습 습관을 사용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시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겠지. 당연히 누구보다 자신감이 지나친 학생들보다. 그치? 근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 학생들이 하는 것보다 어떤 학생들이야? 좀 더 실수하는 성향이 있는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좀 더 실수하는 성향이 있는 관점. 뭐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좀 실수를 유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니?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친 평가를 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더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 사람들이 과도한 자신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궁금해해. 왜? 자신감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보여주다시피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지. 이를테면 여기서 언급됐던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밑에서 언급됐던 잘못된 인상을 갖게 돼버리잖아.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다 라고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니까 준비를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결과도 안 좋지. 그에 반해서 정확하고 그리고 적절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확실히 학습 습관도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험 결과도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23번. 자, 23번은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일단 제목 먼저 볼게.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 없이 오지 않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모든 성공은 반드시 실패가 수반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거지. 어찌되었건 실패라는 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자, 스포츠사에서, 스포츠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대하는, 그치? 이런 문화에서 스포츠사는 누가 최고야? 1등한 사람이 최고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일반적으로 어때? 1등만을 대우해 주잖아. 좋은 대학교, 뭐 스카이, 뭐 이런 학교들만. 그치? 그러니까 승리가 모든 것인 이런 문화에서도 나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 어느 누구가 누구야? Whoever won every game, 모든 게임에서 승리한.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행사에서 이긴, 나아가서 그들이 경쟁했던 모든 챔피언십에서, 즉 챔피언십이라는 것은 결승전이라는 거자, 모든 결승전에서 승리했던 어느 누구도 난 알지 못한대. 이런 사회에서조차 모든 게임, 참가 모든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즉 대단한 사람들조차 실패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이 문장 어순배열, 즉 서술형 여러분들 암기해 두고. 자, 로저 페데러 하면 잘 알지? 테니스 선수.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스위스 출신인데. 자, great tennis player. 유명한 훌륭한 테니스 선수인데 어떤? 지금 선생님이 괄호친 부분 잘 봐. 자, 문장의 주어는 great tennis player 로저 페데러가 되는 거고, 동사는 has won이야. 됐지?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해 주는 건데, 해석 꼼꼼하게 봐야 돼.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 보면 동사가 뭐야? 컬밖에 없잖아. 그치?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컬밖에 없어. 그러면 썸은 뭐가 되는 거야? 동사 앞에니까. 몇몇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주어야, 주어. 즉 얘는 명사라는 거야, 명사.
그래서 몇몇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몇몇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꽤 많은 사람들이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칭하는 이 유명한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데러는, 자 보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레코드 17 그랜드슬램 타이틀, 17번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이라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드슬램이라는 게 1년에 4개의 그랜드슬램 오픈이 있어. 뭐 이를테면 프렌치 오픈, US 오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그리고 영국의 윈블던. 한 번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거의 30억이 넘어가. 30억이. 근데 거기서 17번의 우승 타이틀에서 이겼다라는 거지. 엄청나다는 거야. 그치? 근데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모든 성공이라는 게 실패 없이 오지 않는다. 즉 실패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문장 봐. 하지만 그는 이 위대한 그 또한, 자, more than 60 Grand Slam event, 60번 이상의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60번 이상의 그랜드슬램에서 경쟁을 했습니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앞서서 몇 번 우승했다 그랬어? 17번. 이 말은 즉 40번 이상을 졌다라는 거잖아. 우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긴 것보다 패한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러므로, 자, 아마도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조차 failed more than 2/3 of the time. 그 당시 3분의 2 이상에서 실패했다라는 건 패배를 했다라는 거지. 3분의 2 이상. 우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우리가 그 페데러를 실패자로서 생각하지 않지만, 오히려 뭘로 생각하니? 챔피언으로 생각하잖아. 그치? 오히려 챔피언, 여기서 as는 여기에 걸리는 거야. 다시 봐. not A, but B야. 우리가 로저 페데러, 그를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챔피언으로 생각하지만, 자, 평범한 사실은 대비하이더라. 평범한 사실은 대비하이더라. 뭐가 평범한 사실이야? 우리가 그를 위대한 테니스 선수, 즉 챔피언으로 인식하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그가 더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지. 그렇지? He failed, 실패했어. Much more than he succeeded.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다 이 말이지. 그리고 that's generally the way things are for anyone.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방식이더라. 자, 살짝 선생님이 의역했어. 여기서 things는 모든 것들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나와 있는 for anyone은 누군가에게라고 해석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더라. 무슨 소리야? 승리보다, 이기는 것보다 실패가 더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 보면 실패는 성공에 선행을 하더라. 실패가 성공 선행한다라는 건 반드시 성공하기 전에 실패의 경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단순히 accept that fail, accept that 실패라는 것은 그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래. 그리고 그 사실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자. get on 하면 아마 뭐 continue 정도 우리가 해석하면 될 거야. 계속해서 나아가자.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공이라는 건 실패 없이 오지 않는다. 즉 모든 성공은 반드시 실패가 수반이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앞서 있다는 거지. 성공하기 전에 수많은 실패를 먼저 거치고 간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해야 돼. 뭐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29번. 별표 치고. 무조건 나와. 무조건. 100%. 선생님 표시해놓을게. 자, 100%. 자, 일단 제목 먼저 보자. Affect system, affective system, 정서 체계. 또 다른 조력자를 뭐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 뭘 사고 뭘 먹고 어디 가야 될지라는 이런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야. 그치? 자, 여기 내용을 살짝 쌤이 얘기해 주자면, 그러면 감정이 다쳤어. 또는 감정과 관련된 뇌가 손상이 됐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돼?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가보자. 자, 감정 또는 정서는 중요하더라 이 말이지. 뭐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의사결정에 decision making은 의사결정에 그냥 암기하세요.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 주어가 사람들을 연구했어. 어떤 사람들을 연구한 거야? Who are perfectly normal in every way. 모든 삶의 방식에서 완벽하게 정상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고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들을 연구해 봤어. 단 하나, except for가 뭐뭇을 제외하고지. 뇌 손상을 입었다는 거야. 뇌 손상을 제외하곤 모든 측면에선 완벽하게 정상적이야. 근데 뇌 손상이 가장 큰 거 아닌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뇌 손상이 뭐와 관련된 뇌 손상이냐 하면 그들의 정서 체계. 자, 다시 물어볼게. 정서 체계가 뭐라 그랬어?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정서 체계를 손상시켰던 뇌 부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정상이야. 이 말은 다 정상인데 하나만 비정상, 하나만 손상당했어. 그게 뭐야? 정서 체계. 됐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은 뭘 잘 못하는 거야? were unable to, be able to가 뭐뭐 할 수 있다잖아. be able to가 뭐뭐 할 수 있다. 그치? 근데 un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없었다. 뭘 할 수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make decision 또는 이 세상을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function이 기능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동사로도 쓰여. 그래서 지금 to make decision or to function effectively in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볼게. 자, 일단 정서 체계가 손상당했다 그랬어.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게. They could describe exactly. 그들이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어. 정확하게. 뭘? How they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그들이 어떻게 제 기능을 했어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뭐니?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어를 가르치는 나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들이 어떻게 제 기능을 했어야 했는지를 정확히 묘사할 순 있었지만 그랬지만 그들은 결정할 수 없었다 이 말이지. Where to live, 어디서 살지, what to eat, 뭘 먹어야 될지, what products to buy and use, 어떤 상품을 사고 사용할지에 대해서 뭘 하지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제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상이야. 단 하나 의사결정에만 문제가 발생하더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 좀 해석 꼼꼼히 하자. 자, 이 연구 결과는 finding은 ing가 붙어서 동명사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원래 이렇게 생긴 일반 명사야. 연구 결과라는 뜻이야.
이 연구 결과는 오히려 대조를 이루는데 뭐와? 일반적인 신념, 일반적인 믿음, 일반 상식관. 일반 상식이 뭐냐?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건 아니 의사결정이 감정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의 핵심이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그치? 여러분이 지금 단순히 생각해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감정과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치? 물론 이 지문을 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반적인 믿음과 오히려 대치가 되더라 이 말이지. 대조를 이루더라.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하지만 일반적인 믿음은 그랬는데 현대 연구가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어. 이제 결론이잖아. 대디아는 이미 뻔하잖아.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대디아는 뭐냐? 정서체계.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이런 정서체계가 제공을 해주는데 뭘 제공을 하는 거야? 중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더라. 뭐에 도움을 제공해 주는 거야? 의사결정에. 됐지? 의사결정에. 근데 어떤 방식으로? By helping you make rapid selection. help가 준사역 동사. you가 목적어, make 이하가 목적 보어. 물론 ing가 붙어서 지금 전치사 뒤에서 동명사로 사용이 됐지만 helping이지만 원래는 help가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사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리고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해. 그리고 목적 보어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make rapid selection. 빠른, 이렇게 막 망설이거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빠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의사결정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게 뭐다? 정서체계다. 됐지? 뭐와 뭐 사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어떻게 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의 수를 늘리겠어? 줄여주겠어? 고려해야 될,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될 것들의 수가 늘어나면은 선택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고려돼야 될 것들의 수를 줄여주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재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정서체계가 우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해 주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됐지?